안녕하세요. 79기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이제 분석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윈도우 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윈도우 절은 이제 분석 함수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영역을 한 번 더 재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이제 윈도우 절은 굳이 이제 생략해도 디폴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세미나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생략한 채로 사용했었죠. 우선 이제 윈도우 절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즈 혹은 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영역을 이제 선택할 때는 unbounded preceding 혹은 이제 current row가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range unbounded proceeding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으로 설정할 때 between을 설정해서 unbounded proceeding 혹은 이제 current row 혹은 이제 and proceeding이 이제 앞자리에 들어가고 뒷자리에 unbounded following, current row, and following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앞자리에는 이제 unbounded following이 들어갈 수가 없고 뒷자리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unbounded preceding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알아듣기 힘든 이 구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unbounded preceding이란 소그룹 내에서 정렬 기준으로 최상단행을 뜻합니다. 이제 unbounded 즉 경계가 없이 preceding 이전 값이니까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소그룹 내 맨 끝에 있는 최상단 값이 되겠죠. 그다음 unbounded following의 경우 반대로 이제 한계가 없이 쭉 이제 내려간 값, 즉 소그룹 내 정렬 기준 최하단행 값이 되겠죠. 그리고 커런트 로우는 현재 계산 중인 행으로 계산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1300이 됐다가 2450이 됐다가 5000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영역으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노란색 영역이 unbounded preceding이 되고 이제 보라색 영역이 unbounded following이 됩니다. 그리고 커런트 로우는 이제 계산 중에 이 과정을 이 영역을 다 지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영역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이 값들은 전부 다 영역 설정에 사용될 겁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 절의 예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elect department number in name salary. 그래서 이제 sum, 이제 셀러리의 총계를 이제 나타낼 건데 우선은 셀러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죠. 그리고 rows unbounded preceding 을 선언해서 이제 윈도우 절을 이제 저희가 rows unbounded preceding 이라했습니다. unbounded preceding이 이제 가장 최하단값, 최상단값, 이제 맨 위에 있는 값을 지칭하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파티션 바이로 소그룹으로 따로 이제 나눈 게 없기 때문에 전체 칼럼,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영역을 기준으로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unbounded preceding이란 칼럼의 최상단 행인 이제 셀러리 이제 800인 이 행이 되고 unbounded following의 경우 이제 가장 최하단인 이제 500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unbounded preceding이라고 이제 rows unbounded preceding 이제 영역 설정하면은 이제 썸이 점차 하나씩 이제 더해가는 누계의 형식을 띠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nbounded preceding은 결국 나중에 영역으로 따지면 unbounded preceding,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가 되는데 결국 이제 최하단행에서 점점 현재 계산 중인 행만큼 이제 행만큼의 영역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점점 800,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되는 이제 행이 950이 더해져서 1750, 그 다음 행이 1100 더해져서 이제 점점 누계의 형식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소그룹을 이제 파티션 바이로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파티션 바이를 사용해서 디파트먼트 넘버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소그룹을 나누는데 여기서 로우즈 대신에 저희는 레인지를 사용했습니다. 레인지는 이제 각 이제 행 단위로 이제 영역을 설정하는 로우와 달리 이제 논리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좀 다른 영역 방식을 설정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파티션 바이를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로 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넘버가 10번인 기준으로 이제 세 개씩 묶여 있는 소그룹 하나, 그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가 20번인 이제 소그룹 이제 하나, 그리고 디파트먼트 넘버가 30번인 이제 소그룹 하나, 이렇게 총 세 가지 소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 하나하나마다 이제 unbounded preceding과 unbounded following이 각각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 내 최상단값 unbounded preceding, unbounded following, unbounded preceding, unbounded following, unbounded preceding, unbounded following 이렇게 각각 이제 총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누계가 계산되는지 볼 건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디폴트먼트 10번인 경우에는 이제 1300, 그다음 2450 더해진 3750 이렇게 5000 더해진 8750 이렇게 누계가 제대로 계산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디폴트 넘버가 20번인 경우 예외 좀 특이 케이스가 발생한대요. 이제 800, 1900, 4875까지 잘 더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셀러리가 3000끼리 두 개가 있죠. 여기서는 3000씩 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3000에 합인 6000이 한꺼번에 더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썸 셀러리를 했는데 거기서 오더바이도 셀러리로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셀러리가 같은 값일 경우 하나의 행으로 묶어버립니다. 레인지는 이제 논리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렬 기준으로 이제 같은 값이 돼버리면은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 30번 이제 그룹에서도 1250이 이제 중복되는데 이때는 이제 한 번씩 같이 더해진 게 아니라 2500을 한꺼번에 더해진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누계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인지가 아니라 로우 영역, 로우즈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 대신에 로우즈로 이제 바꾼 이제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로우즈와 레인지 영역의 차이점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똑같이 소그룹 나누는 것도 똑같이 되고 이제 소그룹 나누는 것도 똑같이 되고 그다음 그대로 이제 누계도 따로 구하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6000이 한꺼번에 더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4875에서 7875로 이제 점차 3000씩 더해졌죠. 여기서도 9500에서 2500이 바로 더해진 게 아니라 1250으로 더해졌죠. 이 부분을 다시 이전에 있는 이전 거랑 다시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나죠. 여기는 한꺼번에 더해졌고 여기는 이제 점차 더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즈 같은 경우는 값이 이제 같아도 다른 행으로 취급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계산 결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로우 영역을 이제 설정할 한 경우인데요. 자, 썸에서 로우즈 커런트 로우는 현재 행에 이제 썸 합을 더하는 거죠. 자, 현재 행의 합이면 단일행 하나의 합을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현재 행 자신이 출력되겠죠. 자기 자신의 합은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에 나오는 이제 썸의 값이 1300, 1300, 2450, 2450, 5000, 5000. 즉 커런트 로우가 이제 좀 내려감에 따라서 그 셀러리 값 단일행 값으로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 로우만 설정하면은 이제 각 행의 값을 출력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일행으로 이제 단일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트윈을 사용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것들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시로는 로우즈, 비트윈, 언바운디드 프로시딩 앤 언바운디드 폴로잉으로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바운디드 프로시딩이면은 이제 소그룹 내 최상단 값이 되고 언바운디드 폴로잉 같은 경우는 소그룹 내 최하단 값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자 소그룹 최하단에서 최상단에서 최하단 사이의 영역이니까 한마디로 소그룹 전체의 총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과값이 이제 소그룹 1300에서 5000 사이의 총합인 8750으로 3개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넘버가 20일 때도 800에서 3000 사이의 총합인 1875로 이제 전부 다 값이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이제 between unbounded proceeding and unbounded following으로 하면은 각각 소그룹 내에 이제 총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unbounded proceeding과 이제 unbounded following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unbounded가 n을 사용해서 이제 일정 이전 행, 일정 이후 행을 더하겠습니다. unbounded가 이제 제한 없이 이전 값, 제한 없는 이제 이후 값에서 이제 맨 끝값이 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n을 설정해서 이제 영역을 그러니까 얼만큼 이전 값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이제 rows between one preceding and current row라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행 이전 값과 현재행, 즉 이제 현재행과 현재행 바로 이전의 행 두 개의 값을 더하는 이제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제 1300의 경우는 이전행이 없죠. 그래서 1300 혼자만 됩니다. 그리고 2450의 경우는 2400에다가 이제 1300을 다 375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현재행과 바로 이전행의 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만약 원 폴로잉을 한다면은 바로 다음 행을 뜻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전행과 이제 다음 행을 계산할 때는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소그룹 범위 밖의 값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그룹 범위 밖의 행을 이제 더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예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이제 예시에서는 아까 했던 이제 아까 구했던 테이블에서 이제 20번 영역과 일단 바로 위에 있는 10번 영역,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30번 영역 한 행을 각각 잘라온 범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0번에서 첫 번째 800에 이제 싸움을 해서 이제 현재 행과 이전 행을 더할 때는 이전행이 이제 10번 디파트먼트 10번 소그룹이죠. 그러면은 다른 소그룹이기 때문에 얘는 이전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전행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800 단일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00의 경우에는 이전행이 800으로 같은 디파트 넘버 20의 소그룹이죠. 주황색으로 나타낸 같은 소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썸을 가다가 이제 포드까지도 마지막에 이제 포드의 경우에도 이제 이전행이 같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제 3000대 3000에서 6000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 30번 그룹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950이 이전에 있던 이제 이전행과 더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3000 포드는 얘는 디파트먼트 넘버 20 소그룹이죠. 그래서 다른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950 자기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인지 범위의 영역 설정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한 레인지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예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order by department number로 이제 설정해서 between one preceding and between 이제 one following을 하면은 원래 행 이전 이제 계산 중인 행에서 이전 행 그리고 다음 행의 영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윈도우절은 이렇게 이제 하나에 묶어놓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더 바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값이 같으면은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디파트먼트 10번이 이제 전부 다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로 이제 오더 바이를 하면은 10번끼리는 전부 다 같은 디파트먼트 넘버를 갖죠. 얘네를 전부 다 하나의 행으로 취급한 겁니다. 아까는 셀러리를 이제 오더 바이를 했기 때문에 셀러리를 이제 셀러리가 같을 때 하나의 행으로 다 묶어버린 거고요. 이번엔 디파트먼트 넘버를 오더 바이를 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넘버를 전부 하나의 행으로 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750이라는 이제 합을 이제 단일 행 값으로 출력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행으로 쳤으면은 이전 행은 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전 행을 얘로 취급하지 않았죠. 저희 다른 그룹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인지 범위는 로우즈 때와는 전혀 다른 계산 이제 범위가 됩니다. 얘는 이제 그 영역 이제 논리 영역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계산 영역이 굉장히 힘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것저것 예시를 사용하면서 이제 계산해봤는데 이거 레인지 범위는 제가 좀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그냥 로우즈 영역으로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레인지를 사용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어떤 왜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예시를 이제 세미나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엔타일과 위스입니다. 엔타일의 경우는 이제 해당 컬럼을 n개의 소고로 분할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티션 바이는 따로 뭐 생략해도 됩니다. 나누고 남은 행에서는 각각 그룹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다음에 설명드릴 거니까 바로 다음 장에 설명드리니까 넘어가고, 이제 엔타일 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엔타일을 선하고 그룹 숫자 n을 선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n만큼 이제 전체 그룹을 이제 나눠준다는 겁니다. 즉 전체 이제 n에 5를 넣으면은 전체를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주겠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 나오고 이제 파티션 바이가 나오고 오더 바이 얘는 생략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파티션 바이만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엔타일 예제가 가는데 아까처럼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 인 넘버, 셀러리 나오고 엔타일 5를 했죠. 이러면 이제 5등분이 되는 겁니다. 오더 바이 셀러리에 대해서 정렬한 뒤 엔타일 5등분을 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총 14개의 이제 5등분 그래서 엔타일로 치면은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그룹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n을 5로 선언했기 때문에 전체는 총 5개의 소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러리 기준으로 이제 오더바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셀러리 기준으로 나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5그룹을 나누고요. 이제 이제 EMP 테이블의 경우는 총 14개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4개가 남죠. 이 나머지 이제 행의 값들은 전부 다 첫 번째
그룹부터 하나씩 채워져서 채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4개의 행을 나눠주고 나머지가 없죠. 그래서 5번째 이제 하늘색 그룹만 총 행의 이제 행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타이를 이제 파티션 바이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사용하기,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소그룹을 나타낸 색깔이 굉장히 이제 흩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선은 다시 이전에 가서 저희가 파티션 바이를 이제 디파트멘트 넘버로 했고 오더 바이 셀러리를 했죠. 우선 디파트멘트 넘버 기준으로 소그룹 하나씩 묶어서 일단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더 바이 기준으로 이제 정렬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은 디파트멘트 넘버는 10번, 그러니까 디파트멘트 넘버가 10번인 경우는 행이 총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엔타이를 오래 써도 3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첫 번째 그룹부터 1, 2, 3 그룹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왜냐? 더 없으니까요. 그리고 20번, 디파트멘트 넘버가 20번인 경우에는 이제 5개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요 값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파티션 바이로 나눈 다음에 그 그룹을 이제 오더 바이로 정렬한 순서대로 1, 2, 3, 4, 5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보내주고요. 만약에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더 이상 넣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지만 이제 30번 그룹의 경우는 이제 행위에서 6개가 돼서 5개보다 더 많아진대요. 이럴 때는 남는 값이 다시 순서대로 1번 그룹부터 이제 분할됩니다. 여기서 이제 6개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1번 그룹이 2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1, 2, 3, 4, 5하고 1번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미리 1번 그룹이 2개가 된다고 이제 계산을 해놓고 넣기 때문에 1번 그룹에 2명을 먼저 넣고 이제 계산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게 좀 그래서 직접 써보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with인데 이것은 이제 이제 공문의 형식은 with 버켓을 쓰고 컬럼명 min value, max value, 이제 num 버켓 이렇게 됩니다. 이 해당 칼럼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나누고 그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균등하게 몇 그룹으로 나눌 거냐 이런 겁니다. min value의 최소값을 입력하고 max value의 최대값을 입력하고 num 버켓에 이제 이 최소 최대 영역을 몇 그룹으로 나눌 거냐라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타이가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밸류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값이 이제 몇 개든 이제 밸류 영역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이제 with 버켓 예제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했던 똑같이 디파트멘트 넘버 인네임 셀러리에서 with 버켓 셀러리를 기준으로 1에서 5천까지를 5등분했죠. 1에서 5천을 5등분 하면은 이제 1에서 1000, 그 다음에 뭐 이런 1000 단위로 이제 분할되겠죠. 1000 단위로 이제 5등분씩 분할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에서 1000 사이에 있는 이제 800과 950 경우 이제 소그룹 1번이 됐죠.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전부 다 2번 그룹이 됐고요. 그리고 3000에서 4000 사이에 있는 그룹은 이제 이렇게 3번 그룹이 됐고,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는 3번 그룹이 됐고, 3000에서 4000 사이에 있는 4번 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위는 최소값 이상, 최대값 미만입니다. 둘 다 이제 이상 이하일 경우는 이제 결국 마지막 값에서 겹치니까 한 가지 이제 빈 구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값 이상, 최대값 미만으로 했습니다. 즉 1그룹은 1 이상, 1000 미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2그룹은 1000 이상, 2000 미만. 그렇게 마지막 이제 5그룹은 4000 이상, 5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킹을 보시면 5000이죠. 5000 미만을 넘어버립니다. 5그룹 바퀴 값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정 최대값 이상의 값들은 이제 n 플러스 1, 원래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가 5그룹을 설정했죠. 5그룹이라 설정했으면은 그 이상의 값들, 그 바퀴 값들은 무조건 n 플러스 1인 6번 그룹, 6000이든 7000이든 8000이든 10,000이든 그 이상의 값은 전부 다 6번 그룹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설정 최소값 이하의 그룹들은 전부 다 0번 그룹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 이상으로 했는데 0 이하로 치면은 전부 다 0번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leg와 read 함수입니다. leg 함수는 이제 이전 행의 값을 출력하고 read 함수는 다음 행의 값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대로 나타내면은 leg or read 이 둘 중 하나를 쓰고 컬럼명, 그 다음에 offset, default를 선언하시는데 얘네 둘 다 이제 그 생략 가능해서 이렇게 그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ver, partition by, order by 이렇게 되어 있고 partition by는 여기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같은 경우는 값을 가져올 위치 기본값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몇 번째 이전 행위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넣으면은 바로 그냥 1 이전, 1 이후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는 가져올 값이 없을 경우에 설정한 값을 이제 넣는데 이걸 안 넣으면은 그냥 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티션 바이러스 소그룹으로 따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레그 이제 리드 함수의 예제를 볼 텐데 우선 레그 리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개 변수 컬럼명을 쓰고 오버 이제 오더 바이 이렇게 썼죠. 여기서 이제 디폴트랑 저희가 오프셋을 따로 영역 설정 안 했죠. 그러면은 오프셋은 기본적으로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 이전 1 이후 값을 출력하게 되고 디폴트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널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디폴트 넘버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정의어 기준상 저희가 뭘 반환하기로 했냐 보시면 이네임을 반환하기로 했죠. 이네임 이전값, 이네임 이후값. 그럼 보시면은 이제 클라크의 이 정의어 기준상 이전에 이네임은 없죠. 클라크 이전에 행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이네임은 널. 그다음에 이후에 리드 함수에서는 이후 값을 나타내면은 킹이 나오죠. 이 파란색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킹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그 이네임을 하면은 이전 행인 클라크가 나오게 되고 리드 이네임을 할 경우에는 바로 뒤에 값이 밀러가 됩니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값이 이제 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디폴트를 설정하지 않아서 바로 한 칸 이전 이후 행을 출력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틴의 경우는 이후 행이 없죠. 얘는 마지막 값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널 값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프셋을 2로 설정하고 디폴트를 nobody로 설정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전행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nobody로 출력되겠죠. 널이 아니라. 보시면은 자 클러크는 원래 뭐 이전행이 원래 붙었으니까 nobody가 나왔죠. 널 대신 이제 nobody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킹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전에 있던 예시에서는 클러크가 나왔지만 이번엔 두 번째 이전행을 뜻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전행은 없기 때문에 얘도 nobody가 됐습니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제 두 번째 이제 nobody가 아니라 클라크 이름이 이제 사람 이름이 출력되게 됐죠. 이렇게 이제 두 칸씩 이전행을 찾았으니까 이제 기존 거보다 한 칸씩 밀린 값이 나옵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원래 마틴만 이전행이 없어서 이후행이 없어서 nobody가 나왔었는데 널 값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블레이크도 이제 바로 한 칸 이후가 아니라 두 칸 이후가 돼서 얘도 이제 여기에 nobody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로 이번 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